이제 제주 농부입니다. 이제 고추는 제가 이미 심었고요. 이제 고추 서리 피해, 냉이 피해가 있으니까 웬만하신 분들은 4월 말이나 한 5월 초부터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게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냉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꼭 아미노산이나 해조 추출물을 주세요. 예, 냉해 피해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온성 작물 두 번째 작물로 고구마를 심을 준비를 할 건데요. 고구마는 이제 온도가 높아야지 뿌리 활착이 잘 되고, 그리고 뿌리가 왕성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순도 이제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온이 최소 20도 정도 올라야 되고, 기온도 마찬가지로 한 30도 정도는 돼야지 고구마 순이 많이 잘 자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구마를 심기 전에 밑거름 작업을 할 거거든요. 밑거름 작업할 때 어떤 비료를 쓰셔야 되고, 꼭 쓰셔야 되는 것과,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 꼭 주의하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구마는요.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밑거름 안 하고 대충 고구마를 심었을 때 고구마가 엄청 잘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작물도 심고 저 작물도 심고 그 작물 잡기를 끝내고 이제 다른 작물 심을 때 이제 고구마를 심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심는 시기는 남부지방은 5월 초부터, 그리고 중부지방은 좀 설이 더 있고 춥기 때문에 5월 중순 정도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으면 한 6월 초 정도까지 고구마를 심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구마는 품종에 따라서 90일에서 한 150일까지 가는 재배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키울 수 있는 게 이게 고구마고, 고구마 순도 따 드실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고구마도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구마를 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밑거름입니다. 밑거름이고, 그리고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작물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 고구마가 잘 들고 안 들고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구마는 기름진 땅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구마 농사를 지으실 때는 비료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칼륨 비료는 꼭 주셔야 되고, 칼륨 비료는 넉넉히 주시고, 그리고 밑거름 주실 때도 칼륨 비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밑거름을 우선은 여기다 할 건데요. 이 밭은 지금 한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참깨를 짓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기본적으로 퇴비만 조금 뿌리고, 황산가리를 뿌리고, 그다음에 황산고토,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뿌리고, 이런 기본적인 비료만 뿌리고 밭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달 말이나 5월 초에 저는 이제 고구마를 심을 거니까, 그 전에 아무래도 퇴비를 뿌려 놓으시면은 그 퇴비가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가스가 빠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완숙 퇴비를 쓰기 때문에 바로 작물을 심어도 되지만, 보통은 완숙 퇴비를 가지고 있기 힘들죠. 다른 작물을 심고 그 다음 작기로 고구마를 심는다고 하시면은 밑거름 비료 뿌리지 마세요. 퇴비조차도 뿌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황산가리 정도 옷거름을 주시면은 고구마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순이 너무 많이 왕성하게, 순이 너무 좋다 하시면 그때는 따로 영양제를 그 시기에 뿌릴 영양제가 있거든요. 인산가리 비료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뿌려주시면은 순이 멎습니다. 순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고구마 나중에 많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만 왕성하게 자라지 않게 하고, 그리고 밑거름만 많이 안 하시면은 고구마 농사 성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작물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고구마 밭에 옆에 이제 양파나 대파 이런 거, 고추 같은 거 심으시면은 거기서 이제 순들이 뻗어가서, 거기서 이제 아니면 그쪽에서 양분들이 이쪽으로 아무래도 비가 오게 되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구마가 쭉쭉쭉 빨아먹고 순이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띄워 두시고, 아니면은 고구마만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좀 마련하셔서 농사 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양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이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비료를 뿌려야 되는지, 아무것도 짓지 않았던 밭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퇴비 정도는 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한 10평, 한 15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다는 퇴비 3포 정도는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여기다가 고구마를 심을 건데요. 저는 고구마를 심을 때 고구마 전용 비료가 있습니다. 고구마 전용 비료가 있지만 거기는 질소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밭에 다른 작물을 키웠던 곳이면은 고구마 비료보다는 황산가리나 유황가리 고토가 좋습니다. 지금 유황가리 고토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거는 황산가리입니다. 화학비료인데요. 만약에 화학비료가 싫다 하시면은 유황가리 고토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거기는 유황과 칼륨과 그리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요. 요 고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황산가리와 마그네슘 고토 비료를 줄 건데요. 그리고 고구마를 하실 때 붕사 비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붕사 비료를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고구마가 이쁘지 않고 고구마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구마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붕소와 칼슘이 들어가 있는 보락스 그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구마도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칼슘을 공급할 목적으로 붕소와 칼슘이 들어간 이것을 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구마가
보면은 나중에 수확하실 때 보면은 그 고구마가 너무 크고 막 갈라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갈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 때문에 이유가 있지만 붕소 부족일 수도 있고 칼슘이 너무 과다해서 그리고 질소가 너무 과다해서 고구마 순이 너무 잘 되고 고구마가 크고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꼭 붕소 비료는 꼭 주시고요. 너무 칼슘 비료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보락스비료나 아니면은 입상 붕사 비료, 이건 밑거름용입니다. 붕사 비료, 붕산 비료가 있는데 붕사 비료는 밑거름 비료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이런 거 구입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살충제입니다. 토양살충제는 지금은 바로 심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닐을 칠 때 그 전에 해주세요. 이 두둑 만들 때, 두둑 올릴 때 그때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밑거름만 뿌릴 거기 때문에 토양살충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친환경 토양살충제입니다. 제충국으로 만든 토양살충제고요. 요거는 접촉독이나 섭식독으로 죽이는 거고, 요거는 요런 것은 미생물 제제가 들어간 토양살충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두 가지를 만약에 섞어서 주시면은 여기는 바실러스균으로 이제 땅 속에 있는 굼벵이나 각종 벌레를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도망가게 할 수가 있고요. 요걸로는 이제 그 식물 추출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접촉독이나 이런 걸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그런 기작으로 이제 그 해충들을 제거하는 그런 유기농 토양살충제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를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뭐 농약이 괜찮다 하시면은 이렇게 등록된 농약을 써주세요. 여기 보면은 어딨냐, 고구마가 있습니다. 굼벵이 같은 거 제거를 해주고 뭐 귀뚜라미, 거세미나방, 선충 이런 것도 제거해주는 등록된 토양살충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이게 녹는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 분해되는 비닐이고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비닐인데 지금 땅에서 이제 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비닐인데 지금 이것을 이용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이게 삭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이렇게 100% 분해되는 요즘 생분해 비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3개월부터 1년 정도 작물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을 수확하고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치고 그 다음에 심잖아요. 나중에 그 덩굴을 다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닐을 걷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작물 하실 때 아니면은 뭐 내년에 농사를 짓는다 하시면은 그냥 놔두시면은 이 비닐이 알아서 삭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비닐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걷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중에 이제 비닐 따로 걷는 그 수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쓰시게 되면 인터넷에서 한 폭 90짜리 100짜리 한 3만원이나 뭐 싼 건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농사 지으시면은 이런 두둑을 하고 넝쿨 식물, 그러니까 호박이나 아니면 이런 고구마 같은 작물을 키우실 때 이런 삭는 비닐 한번 써보세요. 환경에도 이롭고 그다음에 농사하시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황산 가리를 놓고요. 황산가리에는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산가리와 황산고토에는 황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황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황가리 고토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황산가리를 주셔도 됩니다. 자, 황산가리에다가 여기는 황산고토,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개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붕사비료를 주셔야 되죠. 오락수비린, 붕사가 들어간, 붕사와 칼슘이 들어간 요 비료를 주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량이 있는데요. 300평당 약 1.5kg 정도만 주면 되고요. 많은 양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 주고, 나중에 이제 밭을 만들고 그 고랑에 칼슘과 붕소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고랑에 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비료만 뿌릴 거고요. 다음에 이제 비닐을 치기 전에 그때 토양살충제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토양살충제는 뭐 농약을 쓰시던 친환경을 쓰시던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심기 전에 해주셔야지 효과가 좋다. 지금 넣어주시면 효과가 점점. 자, 이거는 이 안에 황산 칼륨과 그리고 고토 마그네슘과 그리고 붕소 그리고 칼슘이 들어간 비료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료를 뿌리고 그 다음에 퇴비를 뿌리고 밭을 갈아볼게요.